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지난 중국 시황 영상에서는 4월 이후 꾸준히 급등한 업종 위주로 7월 12일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화정책, 경제지표, 업종 및 개별 종목의 등락에 관해 쭉 다뤘습니다. 7월 12일주에 이어 지난주, 즉 7월 19일부터 23일 한 주간의 업종별 등락을 보면 계속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특히 지난주 후반에는 4월부터 6월까지 반등한 업종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계속 조정 장세를 보였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은 중국, 홍콩 증시 모두 급락했는데 주요 지수를 보면 상해 종합지수 2.34% 하락, 심천성분지수 2.65% 하락, CSI 300 지수 3.22% 하락, 심천 창업한 지수 2.84% 하락, 상해 과청판 지수 0.42% 하락, 홍콩 쪽은 홍콩 항생 지수 4.13% 하락, 홍콩 애취 지수 4.92% 하락. 7월 26일 중국 증시의 업종별 등락을 보면 발전 설비, 기초금속,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업종이 다 급락했고, 낙폭이 높은 순으로 보면 교육 8%대, 주류 6%대, 바이오, 의료보건, 보험 5%대, 외식, 관광, 인터넷, 공항, 부동산 4%대, 제약은행, 증권 등이 3%대 하락했습니다. 홍콩 쪽은 헬스케어가 8%대, 과학기술과 인터넷 플랫폼이 7%대 급락했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증시 급락을 단순히 차익 실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대내외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국내 요인으로는 첫째, 우선 통화 정책은 과거 영상에서도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한 7월 말 정치국 회의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와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언급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 측에서 이미 누차 피력한 적이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경제지표도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3월 이후 3대 실물 경제지표, 즉 내수, 제조, 투자지표의 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약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올 하반기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비해서 꾸준히 회복되겠지만 예상치를 확실히 넘어서는 경제지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셋째는 특정 몇 개 산업에 대한 정부 측의 관리 감독 정책 기조인데, 최근 들어 사교육, 플랫폼, 부동산 등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교육은 7월 24일 국무원에서 의무 교육 단계 학생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 강화에 대한 의견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제가 그 원문을 자세히 다 읽어봤는데요. 참 자세하고 강도 높은 정책이었어요. 또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이런 규제 정책은 단순히 사교육 산업에 대한 과열 억제가 아니라 교육, 금융, 부동산 등 산업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공평한 인재 선발, 인구, 저출산, 민심 등과의 연관성은 높기 때문에 올 들어 정부에서 사교육 과열에 대해 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내세운 것은 크게 말하자면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길게는 3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쭉 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범화 정책은 아시다시피 올 들어 계속해왔지만, 최근 건은 7월 24일 시장 감독 당국에서 텐센트의 온라인 뮤직 라이선스 독점 행위에 대해 처벌을 했습니다. 부동산 쪽도 아시다시피 올 들어 계속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기조를 강화해왔고, 최근 건은 7월 23일 인민은행 상해본부에서 상해시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액션을 우선적으로 취했는데,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잇따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요인 중 넷째는 중국 증시에서 백조 업종의 시총 비중이 큰데요. 최근에 발표한 일부 백조 기업들의 반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음식료, 주류, 레이저 등 내수 소비 관련 업종들이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는 국내 요인들이고, 이어서 대외 요인으로는 첫째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코로나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대한 그런 노이즈를 초래했고요. 둘째는 미 연준 FOMC 정례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이 가져다준 그런 관망세. 이렇게 대내외적인 복합적인 상황들 속에서 7월 26일 월요일에 매도세가 확 나왔고, 이런 조정 장세 또는 변동성 장세는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바이오 업종의 급락은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7월 초에 정부에서 바이오 임상시험 규범화 지도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해서 7월 초부터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온 것도 있고, 또 양명강덕, 야오밍캉더 같은 경우는 7월 22일 저녁 공시가 나왔는데 동사의 이사와 경영진 총 7명이 보유 중인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이 7명은 7월 22일부터 15거래일 이후 3개월 내에 33만 926주, 즉 야오밍캉더 0.0112%의 지분율에 해당되는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7월 22일 저녁 공시에 나왔습니다. 7월 26일 중국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하반기를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국내 면에서 보면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3월 이후 중국의 3대 실물 경제 지표, 즉 내수, 제조, 투자 요 3개 지표의 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는 분위기예요. 둘째는 해외, 즉 미국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테이퍼링 우려. 그러면 대내외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대체로 호경기 속에서 실적 고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신에너지, 우주, 군수, 전문 장비 등이라고 보는데, 이런 업종들은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또는 7월 초까지 계속 반등세가 나와서 특정 시점에 또 적당하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7월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8월까지도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찐동투였고요. 중국이랑 홍콩 시황 상황을 봐가면서 중국 시황이라는 코너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